안녕하십니까. 세리토 제이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냐.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약간 목 많이 나갔긴 했는데 목이 아직 제대로 정상으로 안 돌아와서 목소리가 좀 약간 갔습니다. 하루 휴가를 써서 쭉 쉬었더니 뭔가 저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예정에도 없이 이렇게 휴가를 쓰고 쉬면은 뭔가 좀 약간 죄책감이 느껴져서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그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재밌는 뉴스를 보게 됐는데, 전 깜짝 놀랐는데 마이크론이 고려대에서 그 리크루팅을 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 굉장히 또 그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석을 했다고 기사의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어쨌든 꽤나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뭐 전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론은 일단 한국에는 이 기술 엔지니어 뭐라 해야 될까, 진짜 그 뭐 약간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쪽 관련된 분들은 아마 조금 계실 거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개발하고 이런 엔지니어는 한국에는 없습니다. 오피스 자체가 워낙 작고, 그 개발 쪽 관련된 이제 부서는 대부분 다 미국 그리고 일본, 요즘 최근에 이제 대만 쪽에 좀 약간 오피스를 이제 좀 늘리고 있거든요. 여기도 팹도 이제 새로 짓고 있고 해서 그렇게 있는데, 기사 내용을 봤더니 대부분 다 이제 그 대만 쪽 그 인력을 충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리크루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뭐 하이닉스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삼성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갔었는데, 이 세 회사의 인터뷰에 대해서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이닉스, 제 첫 직장이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지금은 아시는 대로 SK 하이닉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닉스에 입사했을 때가, 제가 SK 합병되기 전 마지막 하이닉스 기수로 입사한 이제 최종 하이닉스 신입사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뭐랄까, 공채로 입사한 건 아니었고요. 그 산학 장학생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석사나 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이제 그 이런 등록금이라든지 수업료를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받고, 그 조금 뭐 용돈 삼아 한 달에 얼마씩 또 받고, 그리고 지원받은 그 기간의 2배 정도를 이제 회사에서 이제 취직을 해서 그 지원받은 것들을 이제 그 보답을 하는 의미로, 이렇게 보답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하는 계약으로 이제 하는 산학장학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는 일단 하이닉스를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산학장학생이라는 것도 그 뭐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지원해서 합격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인 학생이 이제 타깃이라서, 저도 이제 석사 2학기 때쯤이었나 그때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석사 3, 4학기 1년치를 이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1년 동안 받기 전에 그 2학기 때 그 산학장학생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공고를 지원을 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산학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저 때는 이제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3명이 동시에 들어갔고, 면접관도 동일하게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참석했던 3명 모두 다 석사였고요. 그 나머지 2명도 사실 저랑 이제 같은 학교 출신이어서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어떤 연구실에서 왔는지까지는 알고 있는데, 뭐 정확히 그분들이 하시는 연구라든지 이런 건 잘 몰랐는데, 전 좀 약간 그분들 덕을 좀 봤습니다. 좀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뭐 물론 이제 그 면접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실무를 하고 계시는 이제 부장급이었던 분들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술 면접으로 했는데, 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앰프가 동작하기 위해선 트랜지스터가 어떤 영역에서 동작을 해야 되냐. 그래서 얘기를 하면 뭐 당연히 정답은 세츄레이션 영역이겠죠. 그쪽에서 영역에서 동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어떤 다른 분한테는 다이오드의 동원리에 관련된 것도 물어보고 이런 기초적인 것도 물어보긴 했는데, 현재 본인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던 이제 그 차세대 메모리 중에 하나였던 STT-MRAM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더니, 그 STT-MRAM에서 실질적으로 메모리를 반영할 때 좀 뭐랄까 좀 문제가 되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저는 이제 당시에 그때 기억했던 내용 중에 한 마리가 그 액세스 속도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얘기했죠. 저항으로 이제 액세스를 하다 보니까 리드하는 것, 라이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절해 달라면 그런 액세스 속도가 좀 떨어진다 얘기했는데, 뭐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면접과는 다른 그쪽 관련된 것들을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았어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또 다른 이슈로는 하나의 로우에 이렇게 이 저항성 이 저장 소자가 쭉 병렬로 달려 있으면은 그 액세스하는 그 페레스틱 성분에 따라서 RC 딜레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속도가 느린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어쨌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나름 면접을 잘 봤습니다. 문제는 저랑 같이 다녀갔던 두 분들이 좀 약간 조금 있었는데, 한 분은 제가 기억에는 생각해보니까 한 분은 저랑 같은 학교 출신이었고, 한 분은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출신이었거든요. 어느 연구시간까지 기억나는데, 그 고려대학교 출신 분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메모리 쪽이랑 약간 떨어진 연구 과제를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제 기억에는 그분이 스마트 그리드인가 그 파워 쪽 관련된 이런 쪽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워낙 이제 메모리 쪽 관련된 것들이랑 떨어진 영역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면접관들도 이제 질문을 워낙 이제 그 이센셜한 것들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공 주식 관련돼서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자신이 없었어요. 틀린 대답을 하진 않았는데 이 답변에 굉장히 자신이 없었고, 뭔가 좀 약간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솔직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자신이 없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이, 그분이 좀 재밌었는데, 이분 너무 솔직했어요. 솔직한 것도 너무 솔직했고 아유, 얼마나 솔직했냐면요, 뭐 약간 그런 얘기가 중간중간에 그 이력서상에서 이런 뭐 동아리 이런 것도 활동 같은 것들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 이분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힘들었고 그거를 잘 극복해낸 경험을 얘기해봐라, 그런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무슨 로봇 개발한 동아리였는데, 그 동아리에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어야 됐다. 그래서 자기는 방학 때 그 휴게소에 가서 일을 해서 그 돈을 마련해서 동아리 활동을 지속해서 나갈 수 있었고, 그때가 제일 본인 스스로 자랑스럽고 그랬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나름 훌륭한 스토리 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근데 휴게소에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건 좀 특별한 경험이잖아.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잘 없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그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뭐 과외라든지 여러 가지도 있었을 건데, 굳이 휴게소 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라고 했었으면은, 거기 뭐 그런 질문을 받았으면 본인 스스로가 이제, 제 같은 경우였으면은 뭐 진짜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뭐랄까 이 스토리를 잘 짜내서, 물론 뭐 과외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제 젊음을 뭐 예를 들어서 열정이라든지 이런 걸 열정 발휘 한다든지 뭔들 하든 해서 포장을 했으면 될 건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게 제일 돈이 잘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걸 했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것보다 돈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냐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럼 저희 회사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회사가 생기면은 또
그 회사로 이직을 하시겠네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제서야 아차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르바이트와 직장은 좀 다른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아무튼 좀 약간 좀 그 두 분들이 제가 잘했다기보단 그 두 분들이 잠깐 베이스를 깔아주셔서 제가 이제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면접을 해가지고 저는 합격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저한테는 뭐 했던 질문들은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초적인 반도체 관련된 지식과 현지 연구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 해봐라 했더니 경기도 그때 이천에서 이제 면접 봤는데 이천에 제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 여기 있는데 이렇게 면접을 참가하게 되면서 뭐 작년 추석 때도 제 연구실에서 이제 과제가 바빠서 이제 방문을 못했는데 이렇게 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내년에 혹시 학교하게 된다면 다시 또 이렇게 한번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뵙고 싶네요라고 했더니 뭐 잘 하고 넘어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게 제 하이닉스에서 면접의 첫 번째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였죠. 이제 하이닉스를 다니고 있다가 그 헤드헌터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면접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을 할 때도 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현직에 있으니까 따로 휴가를 내고 그렇긴 좀 그렇고 업무가 끝나고 퇴근한 이후에 면접이 가능하다면 보고 싶다 했더니 또 어떻게 시간을 잘 맞춰줘서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삼성 그 반도체는 이제 경기도 화성에 있죠. 그 DSR 타워에서 그때 1층에서 그때 면접을 봤는데 그때 제가 봤던 면접관들 몇 명 아직도 이름이랑 다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근데 저는 그때 경력직이었기 때문에 당시 뭐 면접에 뭐 트랜지스터가 뭐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때는 이제 보통 경력직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본인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좀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회사를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그 현직에 있는 이 기밀사항 이런 것들을 누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업무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면접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제 커리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현재 하이닉스에서 제작 중이고 몇 년 동안 일을 했고 지금 이런 뭐 DLL이라든지 이런 설계를 경험을 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두리뭉실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사실 전직 직장 사람들에게 그 회로에 이런 걸 관련돼 가지고 궁금해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다 알아요.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어떻게 잘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주로 궁금해합니다. 그럼 그 회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 포인트가 무엇이냐 생각하냐, 뭐 뭐를 하면 대답을 어떻게 했고요. 그럼 이제 질문이 조금 더 거기에서 포커싱 돼가지고 좀 더 집중되게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파고 들어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은 정말 그 회사의 기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그때 얘기합니다. 이 이상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이기도 하고 그 제가 현직에 있어서 기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누설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까지 하면 했더니 뭐 나름 좋게 봐주셔서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막 그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접 관련돼서는 뭐 동기부여니 너 열정이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왜냐면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분이고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 실력치를 가늠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이슈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로 이 업무적 커리어라든지 이 사람의 이 레벨 성숙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삼성이었고요. 사실 하이닉스 삼성까지만 해도 제가 좀 약간 긴장을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면접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내가 좀 면접을 하는데 좀 약간 이런 뭐랄까 성격상 이런 게 좀 유리한 점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삼성에 다니다가 이제 다음 이제 마이크론을 이직을 하게 됐죠. 그때 마이크론을 이직하게 됐을 때 당시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도 이제 경력직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마이크론은 경력직 면접이 굉장히 좀 약간 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왜냐면 제가 이제 그때 마이크론 면접 볼 때까지면 코로나 이런 것도 없었고 다 이제 평상적으로 이제 다들 오피스에서 일하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사람을 뽑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면접을 보고 이런 상황으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많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바뀌었어요. 현재는 좀 다른데 그 당시에는 일단 전화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화하면 인터뷰를 할 때 그 인터뷰를 하는 제 당사자는 그 당시 저를 하이어링 매니저였던 분이었거든요. 그 이름도 여전히 기억나는데 그분이 일단 전화로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무슨 너의 업무에 관해서 얘기해봐라 해서 쭉 한번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다 영어로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눈을 보고 대화를 하는 거랑 그 영어로 통화를 하는 건 레벨이 좀 다릅니다. 아마 영어로 이제 영어권에 사시고 이러신 분들 이제 같이 시작하실 분 아니면 좀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이해하실 거겠지만 이 전화로 영어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약간 벽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얘기를 어떻게 잘 했고 그분이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 사람의 질문을 이해했지만 그 사람의 의도를 제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이래저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알았다. 그러고 얘네들이 응답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사람이 좀 긴장이 됩니다. 이게 떨어진 건지 합격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난 뒤에 한 3일인가 4일 지나니까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인터뷰어가 인터뷰를 봤더니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더 하고 싶다라고 응답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론으로부터 이제 숙박하는 호텔이랑 비행기 표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을 받습니다. 이게 메일로 옵니다. 그 너의 그 패스포트 넘버랑 이런 정보를 알려달라. 그럼 우리가 다 예약을 해주겠다 해서 그래서 그 비행기 티켓이랑 이렇게 예약을 해서 그리고 날짜를 조율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서 이제 오프라인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재직 중이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긴 시간 휴가를 쓰고 가기 어려워서 금요일이랑 월요일 그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가서 이제 문제는 또 가면 또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진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이제 오프라인 인터뷰하러 갑니다. 이제 마이크론 본사에 있는 보이시에 있는 어디로 가게 되겠죠. 이제 가서 이제 입구에는 HR 담당자인 여자분이 나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안내해서 어디로 데려가거든요. 그럼 인터뷰를 보는 이제 어디 그 미팅룸을 이제 데려가는데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그 인터뷰를 했던 부서가 그 당시까지는 그 전까지는 설계팀인데 그 마이크론에 지원했던 조직은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팀이었거든요. 그쪽은 좀 다른데 설계 쪽 조직과는 달라서 인터뷰가 부서마다 전부 다 다르거든요. 제가 했던 그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잡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는 1대 7이었나? 6명인가 7명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제 기억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0시도 아니었나? 아무튼 거의 한 3시간 가까이를 진짜 3시간 가까이 그 7명을 상대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화이트보드 하나 딱 갖다 놓고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자기 프레젠테이션 이런 인트로덕션용 PPT로 준비를 해갖고 그리고 얘기를 발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저는 이제 설계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프로덕트 엔지니어다 보니까 약간 검증 테스트 이런 걸 하는 거니까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제가 대답하는 게 보면은 전 진짜 설계 쪽 관련된 답변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랑 좀 다른데라고 생각하는 답변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뽑고 싶어 했던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계 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를 불러온 거고 그 당시에 참석했던 인터뷰어가 그 팀에 있는 다른 동료분들, 저와 동료가 될 분들도 있었고 타 부서, 연계부서인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설계팀 소속의 매니저, 디렉터쯤 되는 사람도 한 명 있었고요. 몇 명 있거든요. 그래 아무튼 그 7명을 상대로 한 2-3시간을 영어로 굉장히 진짜 막 잠도 시차 적응 났는데 계속 떠들고 끝나니까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진짜 허기진 게 아니야. 진짜 그 말로만 사람이 지쳐 쓰러지겠다라는 게 처음 느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그렇고 난 이후에 갑자기 오후에 또 세컨드 인터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인터뷰를 하는데 뭐냐 했더니
이번에는 설계팀에서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한번 인터뷰를 보자 했습니다. 근데 이 설계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인터뷰를 했던 그 설계팀이 그 특징, 걔네들은 전혀 다른 시스템입니다. 걔네들은 그 인터뷰어가 각 방에 따로 다 있고, 설계팀의 특징이 자기 방이 다 거의 대부분 따로 있어요. 그러면 한 3, 4개 방을 제가 1대1 인터뷰를 다 보면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 인터뷰를 또 오후에 거의 한 2-3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뷰만 하고 나왔는데, 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합격은 했습니다. PE 쪽으로. 그래서 그럼 오후에 설계 인터뷰는 도대체 뭐였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오전에 했던 1대7인가 8인가의 인터뷰에서 그 동료가 될 사람들 중에서 거의 반반이었대요. 내가 뽑아야 되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반이었대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는 지금 프로덕트 엔지니어에 관련돼서 너무 문외한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어링 매니저가 그만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는 설계 쪽 업무만 했던 애들이다. 우리가 얘를 가르쳐서 써야 된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설계 지식이 있는 이 프로덕트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했대요. 그 팀원들을, 그 매니저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겨우 붙은 거래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그 인터뷰 끝나고 그 자리에 나오니까 그때 참석했던 설계팀 디렉터가 야, 혹시 얘네들이 안 뽑을 것 같으면 우리가 데려갈까라는 생각에 오후에 그분이 급하게 이제 디자인팀 멤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이 뭐랄까 긴장할 수 있을 이런 분위기라든지 아무리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이 순간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인터뷰가 좀 형식이 바뀌어서 본사를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줌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아마 요새 다들 모든 기업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인터뷰가 힘들었는데 요새는 좀 약간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꽤 나름 편안하게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마이크론에 그때 합격하고 입사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본사에서 이제 올 사람 중에서 한국인 중에 그 당시 막내가 될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팀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되면서 비자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O1 비자를 한다든지 뭐 H1 한다든지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랬더니 야, 그러지 말고 그럼 일본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L1 비자로 와라. 어차피 일본 가면은 거기도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것저것 배우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소프트 랜딩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일본에 오게 됐고, 코로나가 터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저는 일본에 이제 계속 머무르게 됐고 그래서 제가 미국 매니저한테 그랬죠. 나 거기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뭐 어떻게 허락을 얻어서 제가 일본에 살게 되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 마이크론 이번에 새로 뽑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대만 쪽 오피스 쪽 관련돼 가지고 이것저것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비하면 급여가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해외에서 일한다는 것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얻는 게 많고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더 높은 곳으로 나가기 위한 이제 추춧돌을 쌓는다는 느낌을 한다면은 마이크론 충분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혹시 지원하신 분들이 있으면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